지난 2018년 3월 2일 LA 보수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3.1절 99주년 시국 강연회에서 연사로 참여한 한국의 김정민 국제연구소장 김정민 박사는 비트코인 송금 의혹과 한반도 위기 해법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서 최근 중국이 한반도를 침식하기 위해 벌이고 있는 갖가지 전략과 음모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분별한 친중 정책으로 일관하며 미국을 배척하는 친중 반미로 치달을 경우 한반도에는 피할 수 없는 불행이 올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폭을 넘어 남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가공할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요 복합적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 시대 그 시간 순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 엄청난 촛불 집회 규모가 있었죠. 한 6개월 동안인가 계속했었죠. 그거랑 매우 상관이 관계가 깊어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까 그 최영재 우리 선생님께서도 좌경화됐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모든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시면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은 사드 배치랑도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쭉 보다 보면 그런 결론에 도달해요. 뭔가 관계가 있구나. 그래서 옛날 때 전승기념일 때 시진핑이랑 같이 옆에 서서 손도 흔들고 해서 중국이랑 사이가 좋은 듯 생각했으나 사드 배치 문제 쪽에서 미국 쪽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거의 그 시점서부터 촛불 집회가 나오고 최순실 사건 터지고 이랬습니다. 타블렛 PC 사건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 타블렛 PC 그거 말도 안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정정 보도 안 하죠. 그래 어쨌든 그걸로 밀어붙여가지고 탄핵까지 해버렸고 제가 이제 국제코미테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굉장히 옛날 표현인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 공산당이랑 깊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화문에서 있었던 그 촛불 집회는요 사실 한국인만 한 건 아닙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론 북한 있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좌파 우파 말씀하실 때 종북이냐 어쩌고 이렇게 구별을 하시지만 사실 진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공산당입니다. 사실은 뭐가 됐던 간에 공산당이에요. 예, 근데 그 공산당이란 개념에는 북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국도 있어요. 이걸 아무도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꺼려합니다. 이거는 우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큰 병이라고 봐요.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가? 이거 꼭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될 부분인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면은 요거는 그때 당시 일본에 있었던 전진이라는 그 일본의 제일교포 그 좌파계통 사람들이 만든 잡지인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현재 일어난 일하고 똑같아요. 이게 2016년 11월인가에 나왔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거 하는 걸 성공을 했으니까 다음번에 아베도 탄핵시키고 트럼프도 탄핵시키자 해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지금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 미국 내에서도 막 계속 공격하죠. 이거 같이 연결돼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코민테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해서 여기 공산주의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니까 더 잘 아실 거예요. 있습니다. 일본에도 당연히 있어요. 단 세 나라 중에 한국만 넘어갔죠. 한국이 넘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친중 정치인 때문이 그런 거예요. 일본이나 미국 쪽에도 있긴 있지만은 그렇게 압도적 다수는 아니었지만 한국에는 우파 정치인 안에 친중파가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뒤집혀버린 거예요. 다 사람들이 안 이럴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탄핵이 확 하면서 압도적으로 밀려버렸던 이유는 그거랑 매우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 잡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11월, 이게 2016년 11월이에요. 그 국제 공동행동은 역사적인 성공을 획득했다. 한국의 박근혜 타도의 100만 안에 결기는 민주노총의 총파업의 개시가 혁명 정세였다. 등등 해갖고 얘기해갖고 저기 다른 데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아베도 12월 달에 무너뜨리자 반 트럼프 데모도 하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흐름에 맞춰서 움직여졌습니다. 나오는데 이게 바로 전진이라는 일본 잡지예요. 혹시 일본어 아시는 분은 인터넷 가서 직접 가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우리나라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이렇게 일본에서 왔었어요. 광화문에는 한국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죠 북한 그 간첩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는
일본의 노조들도 같이 들어왔어요. 일본 공산당이라든가 노조, JR 노조, 치바 노조, 플러스 중국인 유학생까지 같이 들어와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코민테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 한국인이냐 중국이냐 일본이냐가 아니에요. 그냥 공산주의자예요. 네, 여기서 우팔본인이 와서 데모한 건 아니에요. 그 구별하셔야 됩니다. 일본인도 왔는데 그거는 좌파 계열 일본인들이 온 거고 이런 거예요. 네, 엄청 많이 왔죠. 한 3,000명 정도가 왔었어요. 일본에서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모를 했었죠. 그리고 이게 그냥 일본 사람들만 우리나라에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민주노총이 일본에 가서 데모한 사진들이에요. 이런 게. 또 재밌는 거는 바로 이게 언제냐면은 2017년 아마 3월이었을 거예요. 춘계니까. 이게 그 조총련 홈페이지 뒤에 JP 붙었죠? 일본. 여기 보면 이렇게 사진들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신춘 주체사상 세미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본인데 보면 북한처럼 보이죠? 뭐 거기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거는 건 뭐 일본 조총련에서 뭐 다반사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다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그 활동하지 않습니까? 행사도 같이 하고. 저는 일본에서도 2년 동안 신문 배달했기 때문에 이거 봤어요, 전체가 직접.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학생운동 출신이어가지고 멋 모르고 따라갔다가 조총련권 안에도 들어가 본 적도 있어요. 깜짝 놀랐죠. 거기 김일성 사진 딱 있어갖고 와 나 끌려가나 보다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왜냐면 일본은 그런 게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왜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요 밑에 한글로 뭐라 써 있습니까? 오른쪽 맨 밑에. 꺼지지 않는다. 아, 그거 말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 써 있어요. 저거 한국 그냥 약자로 뭡니까? 정교조예요. 이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오키나와입니다. 저 슬로건이 언제 쓰였냐면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썼던 거예요. 근데 왜 그 동시간대에 저기 오키나와 왜 와 있냐는 거예요, 저게. 같이 있었어요. 같은 시간대. 왜냐? 그때 우리가 데모를 한 촛불 집회를 한 다 오는 집회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들 촛불 집회할 때만 무대 개설하고 막 그랬죠. 뭐 연예인 부르고 걔들 다 공짜로 한 거 아니에요. 다 돈 줬어요. 하루 종일 거의 6개월 가까이 했단 말이에요. 5개월에서 6개월 가까이를. 돈이 얼마나 썼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 돈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그게 중국에서 왔어요. 내가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은 미워하는데 중국은 안 미워하느냐예요. 왜냐? 미국이랑 지금 중국이 부딪히고 있죠. 지금 북핵 문제에서 가장 협조한 나라가 누굽니까? 중국이에요. 너무나도 뻔한 사실인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네.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서 그 해노코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미군 기지를 이전시키려는 장소인데, 이 기지를 이전시키려는 장소에서 미군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하던 한국 사람 2명이 잡혔어요. 그때 실렸던 오키나와 타임즈의 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도 안 됐어요. 제가 인터넷 갖고 엄청 찾아봤어요. 개인 블로그에 하나 조그맣게 써 있더라고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 잡혔다는 것조차도 안 써 있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도 아무런 내용이 안 나와요. 그냥 지역 신문으로 끝났어요. 보이시죠? 정교조의 그 슬로건이 왜 오키나와에서 발견되는지. 얘네들 멤버 아까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중국인 유학생도 있었고 일본 좌파들도 왔었다 했죠. 마찬가지로 오키나와에서도 한국인 있고 일본인 좌파 있고 중국인들 왔어요. 똑같아. 같은 멤버들이 움직여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 다 돈이에요. 누가 돈 대주냐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돈들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중국이에요. 일본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거 다 중국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 예? 일본 정치인들은 중국한테 돈 안 받는 줄 아세요? 다 받습니다, 걔네들도. 과거에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 그 짓을 했다면은 지금은 러시아가 냉전 이후에 완전히 해체되고서 약해졌잖아요. 지금의 러시아는 강해서 그런 건 못해요. 그걸 지금 바톤 터치해서 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지금. 중국이 이걸 받아가지고 걔네들이 세계 공산화를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돈은 중국이 대주고 행동 대정은 북한이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뭐 시리아 사태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핵 개발하는 뭐 테러 그 간부 육성하는 거, 전투훈련 가르치는 거, 이거 다 북한이에요. 돈은 중국이 대주고. 물론 여기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죠. 한국 쪽에서도 가는 것 같다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움직임이 보이죠 지금. 예. 왜? 박근혜 정권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지금의 정권은 다 친중 정권이니까. 한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거 노무현 대통령 새해 인사도 중국이다 하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속국입니까? 중국이다 하게? 네. 그런데도 한단 말이에요. 할 일이 많대요. 우리나라 중국에 할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솔직히. 자, 이게 뭐냐? 그 중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슬슬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쯤 해가지고 조선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정권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요거는 제 핸드폰으로 직접 들어온 거예요. 제가 고대사 연구를 같이 처음부터 올렸던 건 제가 고대사의 역사가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고대사 연구를 하는데 고대사는 우리나라 역사 단체에서 거의 80%가 좌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도 막 단체 톡방에다 저를 초대하고 해서 저런 메시지를 쫙 돌리니까 저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웬 떡이야 하고 하나하나 정보를 다 수집했죠. 저기 뭐라 써 있느냐? 중국 거주 동포 움직이면 사드 철회 가능 해가지고 이게 그 민주당 경선 때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다음에 경선했을 때인데 뭐라고 하느냐? 또 누구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중국은 바로 제재를 철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 누구 후보가 이재명이에요. 여기서는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저기 CCTV랑 민터뷰도 했었죠? 모르세요? 그 경선 때 CCTV가 와서 직접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선 때 그 토론 TV에 나와서도 사드 문제 가지고 문재인이가 똑바로 얘기 안 한다고 좀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그러면서 자기는 사드 무조건 처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나중에 한번 유튜브로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런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를 전폭적으로 많이 밀어줬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 그리고 엄청난 댓글 부대들. 추적하면은 죄다 중국 땅이죠.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한다니까요.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리고 이렇게 댓글 부대들. 이미 우리나라는 해킹당해갖고 다 정보가 여러분들 그 한국 사람들 정보가 다 유출됐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이게 나중에 여론 조작에도 쓰입니다. 누구 지지하는가 이런 거 있죠. 지지율. 요즘 맨날 고공행지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정보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절대 문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킹하기 때문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 해갖고 이렇게 태극기집 부대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안에 중국인들 다 들어와 있었다고요. 말만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 행동 감시하는 건데. 그 촛불 집회는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도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중국의 공장은 좌파 우파가 없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태극기 부대 안에 중국 그 공작원들 그리고 친중 정치인들 무진장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 붙여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 여러분들 아마 친구 신청했을 거야 아마. 저런 사진만 보고서. 근데 저 사람도 중국인이에요. 자, 중국이 개입돼서 박근혜 대통령을 밀어냈는데 밀어내고서 생긴 문재인 정권은 당연히 친중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 인사도 중국한테 먼저 하고. 에? 그리고 한미 군사동맹을 깨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그렇죠? 한미 군사동맹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중국이 원하는 얘기. 이런 짓을 한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드 문제 때문에 많았죠. 뭐 롯데백화점 막 때려 부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대응도 안 하죠. 네? 그러면서 이거 분명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WTO 제소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었는데도 우리 정부가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 중국이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니까. 네? 이런 식이에요. 다 중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뭐 내년 개헌서 제일 중요한 건 지방 동권이라는데 이거 요즘 말 많죠? 이거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난 줄 아세요? 이미 영주권을 받아서 들어온 중국인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부자들. 중국 부자들 있죠? 돈 많이 갖고 와서 투자한 데들. 그런 애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 또 미리국해서 들어온 중국인들이 있어요. 보통 이렇게 하면 어떻게 중국인들이 하냐면은 돈 있는 중국인들이 땅을 사서 차이나타운 만들어버리고 거기 미리국자들 입혀서
물건 만들고 음식 만들 때 씁니다. 노예처럼 물어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은 전 세계 어딜 가도 항상 싸요. 비싸지 않다고요. 왜? 미국자 영화니까. 월급 안 줘도 돼요. 밥 3끼만 주면 되고 잠잘 공간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지역에 유지가 되는데 지방 분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영주권자들은 투표권을 가졌어요. 대통령하고 국회의원만 못 뽑고 시의원, 구의원은 뽑을 자격을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부 중국인들이 주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시의원, 구의원들을. 시장까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법들을 중국인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고 모든 법들을 다 여러분들이 불리한 쪽으로 가게끔 한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장사하고 비즈니스가 다 부도다서 망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가격 경쟁에서 여러분들이 밀립니다. 왜? 거긴 인건비를 제로라 봐도 되고 여러분들은 인건비가 비싸니까. 시급 10,000원도 못 줘서 벌벌거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차이나타운이 생기면 그 지역 중심으로 상권이 다 죽어버립니다. 네. 근데 그거를 정치인들이 서로 유치하려고 안달을 하죠. 그거는 여야가 없어요. 좌파우파 구별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다 돈을 먹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소영이가 외국인 정당 가입 이것도 얘기하죠.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전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 있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중국당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당. 예, 이미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어떤 의원인지 이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벌써 하고 있다고요. 벌써 저 작업이 벌써 들어가 있다고. 그리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은 돈을 갖고 들어와서 영주권 취득한 중국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한마디로 재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매번 선거 때마다 정치 자금 주면서 자기 편 만드는 거거든. 다 넘어가요. 지금 태극기 부대만 봐도 알 수 있어. 지금 다 장악해 가고 있는데 지금. 근데도 거기 좋다고 다 달라붙는 사람들은 도대체 뭡니까? 왜 친중 정치인을 구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또 뭐까지 겹쳐지고 있냐면 2025년인가 2023년까지 외국인들도 군대 가게 해준다고 이제 하는 법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문재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중국군한테 여러분들이 두들겨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외국인이 정확히 누구예요? 다 중국인이에요. 80% 이상이 중국인입니다. 중국인들이 군대를 가서 군대를 장악한다 소리라니까. 그걸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서 한미 군사동맹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을 한다는 거예요. 한미 군사동맹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다 들어가면 군사 기밀 다 유출될 텐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미 일본에서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인들이 중국 여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군인들이랑 결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자위대 장교들이 외국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중에 60%가 중국 여자예요. 30% 정도가 한국 여자예요. 국제결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렇게 국제결혼으로 갔던 중국 여자들이 죄다 자기 남편을 통해 갖고 군사기밀 정보를 유출시켰다고요. 그러다 걸렸어요. 여러 번 걸렸다고. 그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에요. 왜? 이런 법안을 만들어내니까. 아니 그 자유한국당도 문제가 있지만 민주당은 이걸 아주 가속화시키고 있다고요. 지방 분권화시키고 외국인 정당 가입시키게 하고 그리고 외국인 군대 집어넣게 하고 경찰도 다 중앙 경찰 다 쪼개가지고 지방으로 다 경찰을 넘긴다 그러죠. 그건 지방으로 분권화된 경찰이 힘이 있을 것 같아요? 사마패한테 당하지?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이 1.05%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요. 중국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는데요? 다 서쪽 지방이에요. 전라도 쪽으로. 좌파 지역. 전라도 사람들은 도대체 그 애양심도 없는지 그런 걸 왜 가만히 냅두자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 동네가 다 중국판이라게 생겼는데 왜 그런 사람들 90%가 넘게 찍어줘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 기술 유출도 많이 시키죠. 중국이 2016년인가? 2017년 16년서부터인데 16년서부터 중국의 해외 투자의 흐름이 변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부동산 위주로 많이 샀지만 이제 살 만큼 샀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를 사냐면 주로 기술 관련된 걸 합니다. 왜? 자기네들이 따라잡지 못한 기술들을 잡기 위해서 산업 스파이를 보내기도 하고 매수도 합니다. 이거는 또 이거 다 민주당이 엄청 많아요. 압도적인 비율은 다 민주당이에요.
자유한국당도 있긴 있지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 이것도 민주당 의원인데 뭘 하느냐? 삼성전자가 박근혜 대통령이랑 이재용이 둘이서 짜가지고 그 재벌 그거 뭐지? 승계 비리를 저질렀다. 그래서 그거 조사한다면서 삼성 반도체 생산 라인 까라고 한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삼성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 해서 강제로 까게 해서 중국에 정보가 유출되게 해주는 거예요.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무슨 뭐 병을 얻었다는 노동자들 그 사람들 뭐 삼성이 그거 문제 안 생긴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생산 라인 까보자 해갖고 또 그거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구 좋으라고 그 짓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분명히 그거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럼 비밀로 해서 하자. 비밀로 하자 해놓고 공개해 버리고.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이 짓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공개했던 이 민주당 의원 이 사람도 누구냐? 이 사람도 전대협 출신이에요. 전대협 출신은 다 친중파입니다. 왠지 아세요? 91년도에 소비에트가 붕괴됐을 때 학생운동은 붕괴됐어요. 그때 이미 망한 거나 다름없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운동이 확 죽었잖아요. 그리고서 방황했던 애들을 누가 데려가느냐? 중국 애들이 데려간다고요. 그래서 걔네들을 먹여 키웠죠. 그래서 걔네들이 지금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때 중국하고 연계돼서 사업했던 애들이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서 각종 집회나 데모하는데 다 돈 대준 거라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모든 공작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돈 없이 이 세상에 공작이 어떻게 가능해요? 돈줄 다 중국이에요. 그리고 이상철이라는 사람, 이 사람 원래 KT의 부회장이었던 사람인데 LG U+도 갔었죠. 그렇죠. 그리고 SKT의 화웨이 제품 기판 넣는 데도 영향 끼쳤어요. 한국에서 3대 통신회사 KT, SKT, LG 다 저 사람 때문에 중국 화웨이 제품 씁니다. 그 화웨이 제품이 미국에서도 문제를 일으켰어요. 뭔지 아십니까? 해킹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든 그 통신을 다 도청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고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밀어붙여서 우리나라의 모든 통신기기 서버에는 저걸 다 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평창올림픽 끝나고 5세대 나오죠? 5기가 5G 그거 새로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문재인 정권이 화웨이에다 밀어주고 있죠. 그거 밀어주면 어떤 일 발생하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생활까지 다 해킹돼요. 왜? 그거는 무인 자동 시스템부터 다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암살? 금방 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저같이 반중 외치는 사람은 그 자동차 타다가 교통사고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컴퓨터 원격 조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집에 불도 낼 수 있어요 이제는. 일부러 전기를 과부하 시켜가지고. 근데 그걸 왜 화웨이 제품 쓰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 화웨이가 어디 회사인 줄 아세요? 화웨이는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그 기업이에요.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화웨이는 민영기업 아닙니다. 민영기업을 가장한 국영기업이에요. 그리고 회장은 반드시 공산당 간부가 임명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첩보기관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를 갖다 기판을 거기다 깝니까? 네? 이 사람은 그거 한 다음에 화웨이로 도망갔어요. 화웨이에서 지금 고문하고 있어. 이런 한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무진장 많아요. 아까 제가 화웨이 잠깐 얘기했죠. 심천 거기에 가면은 중국인들하고 결탁해가지고 소위 한중 기술협력재단 뭐 이런 식으로 이름 만들어 놓고 한국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 꼬셔서 초대한 다음에 기술 훔쳐먹는 짓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하고 있느냐? 지금 정권 애들이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심각한 문제냐? 여러분 그 우리나라 지금 기술이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소니라든가 토요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기술들을 지금 다 중국이 빼먹고 있어요. 과거 전대협이랑 학생운동 출신 애들한테 엄청난 뇌물을 줘가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그 사람들 자식들 중국 유학가 있어요. 걔네들이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아니 중국이랑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란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짓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왜 미국이 여기에 민감하냐? 우리가 아까 기술이 좋다고 했죠? 우리의 기술을 훔쳐가지고 지금 걔네들이 무기 개발에 쓰고 있습니다. 미국이 민감한 이유는 우리가 방위산업체라면서 우리가 그 OEM 방식으로 오다를 받아서 생산을 해요.
미국에서 그 생산 단가가 높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한다고요. 우리 기술이 유출되면요, 미국의 기술이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민감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면서 뭐 경제는 중국하고 하고 뭐 안보는 미국이랑 한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중국이랑 사업하는 순간 여러분은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왜? 중국은 전혀 호의를 갖고 있지 않고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니까요. 이용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지금 이미 시작됐죠. 이 기술도 이미 유출됐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뭐 청문회 안에 뭐네 이래가지고 작년부터 유출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에도 났었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청문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랑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이재용 씨 간에 그 무슨 부패 커넥션을 찾겠다 해가지고 죄다 까발려가지고 전부 다 유출시켜서 중국 애들이 가져갔어요 기술을. 이런 매국노들이 무지냐 많은 거예요. 국회의원 중에 아주 엄청나게 절대 다수가 있고. 그래서 삼성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부터 삼성 핸드폰의 매출이 저렇게 뚝 떨어져 버려요. 저 누가 했어요? 저 한국인들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 제조업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제조업이 다 어디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죠? 여러분들 이런 짓 하면 우파들 그 부의 원천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력 그 다음에 그 힘의 원천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짓을 지금 부역하고 있다고요. 지금 다. 이건 좌파파가 동일해요. 다.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중국도 뇌물 받아서 먹고 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훨씬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날 그 조선시대 때 내었던 그 사대주의 사상 때문에 스스로 노예의식을 갖는 바람에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가다 보면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아마 삼성 본사를 뉴욕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생각해요. LA로. 왜? 이렇게 컨트롤을 못한다면 한국인이 스스로가 미국이 미쳤다고 한국을 왜 키웁니까? 버리지?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한국의 핵심 기술을 한국에 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미국이 준 거예요. 한국의 인건비가 싸니까. 근데 한국인들이 중국에 팔아먹는다? 그럼 이전해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그런 얘기하죠. 산업단지 미국 땅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말 안 하는 거고 저 일반 민간이니까 대놓고 얘기하는 거죠. 중국 때문에 이전하는 겁니다. 다. 한국이 계속 친중화가 된다면은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모든 핵심 기술 산업은 다 미국으로 이전할 거예요. 철수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여기 도번 이 1도련선, 2도련선이 되는데 저게 지금 방어선이에요. 저 방어선 내에서 중국 애들이 만든 해군이나 공군이 미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술력을 딸려요. 물론 이게 한국 애들이 자꾸 기술을 주다 보면 추월하겠죠. 아직은 딸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 이민을 보내요. 중국인들을. 그 검은 아이들이라 해서 2명, 3명 낳죠? 걔네들은 등록이 안 돼요. 걔네들을 다 저런 데 보내버립니다. 아프리카에도 보내요. 자원 얘기할 때. 하여튼 뭐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저 짓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일본도 지금 저 오키나와 같은 데는 인구가 고령화됐고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중국인들을 왕창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번하고 저저번 주 오키나와 주지사가 중국인이 됐습니다. 중국이 되고 나서 걔가 한 게 뭐예요? 독립운동이에요. 오키나와 독립운동. 말로는 뭐예요? 항일투쟁.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항일투쟁이에요. 그거를 명분으로 해서 반일 감정 일으켜갖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요. 근데 문제는 쪽수가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 내의 좌파들도 이사를 또 오키나와로 와가지고 그런 또 쪽수를 불려서 선거에 이기게 한 전략도 써요. 그건 제주도에서도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일본이 먼저 일어났고 제주도에서도 나중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다 중국인들이 부동산을 사가지고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인구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구로. 그러니까 중국인들의 전략은 뭐냐? 전쟁을 하지 않고 점령하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그 하수인으로서 바로 좌파 애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들은 중국으로부터 받는 돈 때문에 바로 그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있는 거고, 야금야금 그 나라의 기술, 그 나라의 땅 전부 다 팔아먹고 있어요.
그리고 데모할 때 필요한 돈 다 중국에서 받아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보면 중국인의 비율이 저렇게 점점 올라가요. 그리고 중국이 2010년서부터는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투자를 하는 쪽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돈들이 다 해외로 나가서 이제 그런데 투자해서 이제 사는 쪽으로 쓰여요. 보시세요. 뭐 완도의 양식업, 그 다음에 뭐 패션 업체, 축전지, 뭐 강원도, 전라도가 꽤 많이 나오죠. 근데 지금 중국 애들이 동북공장 와서 뭐라 얘기해요? 지금 백제는 중국의 역사라 얘기하죠. 예? 북한을 잡아먹기 위해서 동북공정하면서 고구려를 중국의 역사라고 얘기하더니 이제는 전라도도, 그러니까 백제도 중국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전라도도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좌파의 운동권 단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저항을 안 하죠? 특히 좌파 사람들, 전라도 사람들 많은데 왜 전라도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반항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좋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아마도 돈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돈으로 묶여서. 그게 바로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통일전선 전술이 바로 돈으로 묶어서 자기 노예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야 저항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뇌물을 주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여기 뇌물 줄게 하고 뇌물 주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다 사업한다고 해서 뇌물 주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는 돈 세탁도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제가 비트코인도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2015년까지도 부동산이 중국 정부가 투자하는 대투자 비율의 3위예요. 3위.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법을 바꾸죠. 제주도, 그 다음에 또 어디지? 그 평창, 그 다음에 송도, 그 다음 몇 군데가 더 있어요. 이런 데는 뭐 5억 이상 투자, 뭐 최근에는 뭐 10억을 올렸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그렇게 투자하면 영주권을 줍니다. 근데 국적도 취득이 가능한가 봐요. 왜 그러냐? 실질적으로 중국의 조폭애가 중국에서 살인사건이 이렇게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잡히다가 나중에 잡았더니 얘가 한국인 국적을 취득해갖고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그 간단하죠. 차이나타운 가서 어떻게 국적 세탁을 했겠죠. 그것까지도 하는 것 같더라고 지금 보니까. 근데 그게 지금 몇 명을 했는지 통계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창올림픽 할 때에도 평창올림픽이 좀 전에 끝났죠? 최근에. 근데 그게 여름 때부터 중국인들에게 무비자를 내줬다고요. 여러분 비자는 상호주의인 거 아시죠? 우리가 무비자면 저쪽도 무비자입니다. 근데 중국 애들 무비자로 올 때 우리 중국 갈 때 무비자였어요? 우리 비자 발급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은 왜 지금 문재인 정권은 왜 중국 애들을 그렇게 무비자로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 거 우리나라에? 관광객이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얘네들 다 돈 세탁업자들이고 범죄자들이에요.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북한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인으로, 그러니까 조선족으로 국적 세탁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좀 무진장 많아요. 근데 전 궁금한 게 걔네들이 지금 들어가긴 했는데 나갈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국인들이하고 그 다음 한국인들을 왕창 끌어들이면은 걔네들이 다 전라도, 그 다음에 저 강원도 산간지대, 왜냐 저쪽이 다 좌파 지역이거든요. 저 지역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비트코인 생산하는데 쓰이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이는 공작원으로 활동할 텐데 그거를 왜 방치하고 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땅굴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죠? 땅굴 필요 없어요. 몇십만 명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정식으로. 네? 땅굴로 침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왜? 완전 개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 전부 중국, 죄다 북한 얘기하면 다 입에 개거품을 물어요. 근데 중국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좌파 우파가 모두. 그래갖고 완전히 우리나라를 중국판으로 만들고 중국인 그 흐름 속에 북한 애들까지 같이 딸려들어서 공작짓을 하고 있다고요. 이걸 다 방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인공기 태우고 김정은 얼굴 불태우면은 뭐 바뀝니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한 거 왜 반중 집회 안 하냐고. 북한을 망하지 않게 뒤에서 버텨주는 든든한 돈줄이 중국 아니에요 지금도. 근데 왜 중국을 제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중국이 개입하기 때문에 북한은 안 망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만든 핵기술 다 어디서 왔어요? 그거 다 중국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기 중국의 그 은행들 미국에서 막 제재가 한다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중국에 대한 비판은 한 줄 기사도 안 나오고 우파단체도 데모조차도 안 해요. 그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리고 이제 평택에 차이나타운 크게 짓는다 그러고
여러분 평택에 차이나타운 크게 지면 문제 생깁니다. 거기 미군 기지 있어요. 미군 기지 옆에다 차이나타운 짓고 있어요. 저 직접 가봤어요. 도대체 어디인가? 이 조그만 동산 너머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평택에 세계에서 제일 큰 차이나타운 짓는데 인구 60만 명 들어가는 거. 여러분 저렇게 되면 저기 우리가 통제 못하는 지역이 되는 거예요. 지방 분권한다고 했잖아요. 저 평택은 그냥 독립할 겁니다. 중국으로. 예? 그리고 그게 미군 기지랑 같이 있어요. 그 한미 동맹이 될까요? 그러면 이러면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저 지역엔 저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군 기지만 있는 게 아니라 삼성, 현대도 있어요. 산업 스파이도 올 거라고요. 예? 장기매 배단도 올 거예요. 인신매 배단도 올 거고 별의별이 다 올 거라고 저기에. 저거 누가 통과시켜줬어요? 저 민주당 아니에요. 예? 지금 경기도 도지사가 누구예요? 예. 내가 얘기했잖아요. 좌파우파가 없다고. 친중에는. 이거 리커창 2년 전 약속 지켰다. 판교에 800억 투자. 판교는 분당이랑 가깝죠? 그리고 저 지역은 또 경기도 지역. 누구 도지사가 했을 것 같아요 저거를? 남영필이에요. 보이시죠? 바른정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찬성표 던졌던 애들. 바른정당. 그 멤버들. 그림이 보이세요 지금?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거 하면서 반중 집회를 안 한다고? 웃기네 하는 거죠. 네? 이러한 배경과 내막이 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연예인 육성. 아까 그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좌파에는 뭐 연예인 중에는 우파가 없다면서요? 그거 왜 그럴 거라 생각하세요? 중국 돈 먹어서 그래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냥 연령이 변해서가 아니고 뭐 나이가 뭐 이렇게 세대 교체가 돼서 그런 게 아니라 돈 먹어서 그래요. 이 군함도 만들 때도 군함도 스크린을 어마어마하게 차지했어요. 심지어 좌파 쪽 감독도 비판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상도를 어긋났다는 식으로.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우리나라의 영화관이 2,500개 스크린인데 2,168개를 장악했대요. 군함도가. 여러분 군함도 영화 보셨어요? 군함도 영화 반일 영화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이 꾸며진 것들이 많아요. 현실하고 관계없이. 중국의 텐센트가 투자했다고요. 그걸 알아야 돼요. 텐센트가 CJ를 장악했습니다. CJ가 우리나라 영화 만든 데죠? CJ를 해가지고 지분 투자해서 CJ E&M 여기에 들어왔어요. 얘가 거기만 장악한 게 아니죠? 카카오톡도 장악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중국 애들이 텐센트 지분 투자해가지고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독립해갖고 타임와이즈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독자적으로. 그리고 이 회사가 뭐라 얘기하느냐? 내수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과 영화 공동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들러붙어가지고 맨날 반일. 그 다음에 최근에 하는 그 뭐죠? 그 학생운동 기회에 뭐 1986년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있죠? 이런 거 만들고 다닌다고 얘네들이 지금. 다 중국 자본이에요.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반일 영화를 만드는데 엄청난 자금 투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연예인들 다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연예인들이 어떻게 돼요? 친중화 되는 거예요. 친중화 된다는 소리는 뭐냐? 좌경화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다 반일적 성격을 갖습니다. 제가 친일을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의 반일은 현재 중국하고 연결돼 있어요. 중국 애들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장악하고 우리나라 기술 뺏어먹고 그다음 한미 군사동맹을 약화시키고 이런 공작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 국민들이 눈을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반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공작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전방위적이죠. CJ가 외국인 지분율이 1위래요. CJ가 우리나라 연예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영화계는. 이런 데가 이렇게 1위가 돼버리니 어떻게 얘네들이 우리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만들겠어요? 당연히 안 만들지. 다 중국 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북한이 돈 대줬겠어요? 여러분들이 맨날 빨갱이 연예인 하죠? 그 연예인들이 육성되는 거는 중국 돈 갖고 하는 겁니다. 북한 돈이 아니에요. 왜? 중국은 남한과 북한이 영원히 분리되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통일을 원하지 않는 거는 중국이지 절대 미국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변호인 영화 만든 회사도 보세요. 중국하고 손잡았잖아요. 메커니즘이 보이죠? 우리나라에서 좌파 이꼴 친중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그 뭐지요? 노무현 대통령 아들 어디서 일해요? LG, 중국 법인. 예? 다 이런 식이라고요. 말로는 대기업 때려잡는다 그래요. 대기업 나쁜 악덕기업. 그러면서 결국 걔들이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기껏 갖고는 그 기술들을 다 해외로 유출시키는 일을 선봉해서 나서서 해요. 물론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이득을 얻죠. 그 돈 갖고 우리나라에 와서 촛불 집회 일으키고 데모하고 이 짓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중국을 반드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일운동 주도하죠. 이거는 일본 일종의 국정원 같은데요. 공안청.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에 중국 자본의 돈 받고 움직이는 단체들이 있다요. 그거는 맞아요. 왜냐? 저도 직접 확인한 게 많으니까. 자, 근데 이건 웃기는 겁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위안부가 있었던 거잖아요. 위안부 할머니들 지금 대모하는 거 아시죠? 좌파들이랑.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반일하는 것까지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왜? 피해자니까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위안부 할머니가 사드 배치 반대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오키나와에서 위안부를 있을 때 누가 구해줬어요, 그거? 근데 왜 그래? 논리가 안 맞잖아요. 미군이 빠져나간다면은 일본군이 다시 들어오면 어떡해? 그 할머니들 관점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는 반일은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미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야. 근데 왜 반미하냐는 거예요, 지금.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중국이 있잖아요. 이거 의정부시. 의정부도 그 의정부시장이 지금 민주당이죠? 시진핑한테 선물 받은 안중근 의사 동상 세워놨잖아요. 안중근 요즘 연극도 우리나라에서 유행하죠? 왜 자꾸 안중근을 띄우는지 아십니까? 중국에서 가져가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 애들이 일제 침략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독립운동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중국인들 중에. 죄다 다 한국 사람들이지. 항일투쟁에서 이제 어차피 한국도 뭐 백제도 뭐 다 중국사라고 그러고 고구려도 중국사라고 하니까 그냥 안중근도 그냥 중국인의 항일투사로 바꿔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안부 할머니가 저기서 이런 거 하고, 이제는 뭐 노동자 이런 거, 군함도 해가지고, 저거 다 누가 돈 대주고 있어요? 군함도 이거 누가 돈 대줬다고 했어요? 중국이라고 했죠? 다 중국이 돈 대주면서 이런 거 한다니까. 자, 이제부터 이거 비트코인인데, 모든 공작에는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 이 세상에 돈 안 받고, 아마 제가 봤을 때 지금의 좌파는 옛날 좌파란 건 조금 애들은 이념보단 내가 봤을 때 돈 때문에 하는 것 같아. 부귀영화를 위해서. 이분 돌아가셨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오대? 예, 비트코인 담당자잖아요.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설날 연휴 잘 쉬고 왜 과로사로 돌아가십니까? 설날 때도 근무하다 돌아가셨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잘 쉬었잖아요. 뭔 놈의 과로사야, 도대체? 예? 근데 뉴스에 안 나와요. 이게 제가 표시해 놓은 건데, 이렇게 2월 18일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부터 무슨 미투 운동이라서 맨날 성폭력 얘기만 줄줄이 나와요. 에? 지금도 오늘도 또 너무 많아서 이제 정리를 못 하겠어.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니, 언제는 성추행이 없었어요? 솔직히 학생운동과에서 서로 내부적으로 운동권 애들끼리 서로 짝짝꿍해서 서로 섹스하는 거 다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거 하는데 그 윤창중 사건 때는 그렇게 난리를 치던 이거는 왜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갑니까? 이거 가해자들이 고백하는 것도 많죠? 나 했었다 하고 끝이에요. 여성분은 뭐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느끼는 게 뭐냐면 물타기라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보도자료, 여기 보면 뭐가 나왔냐면 최근에, 그러니까 2월 27일인가 제 오기 전날인데,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 세탁 방지.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게 4일 전인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 세탁에 대한 대응 조치를 구체화, 대표단은 가상통화 가이드라인 등 한국 정부 사례를 소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쭉. 이거 공문 보니까 우리나라에 하는 거 맞는데? 네. 내용이 뭐냐? 가상화폐를 통해서 자금 세탁해서 테러 자금 지원한 거예요. 이거 막자고 회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날이 2월 18일입니다. 누가? 정기준 씨 돌아가신 날이에요. 이날. 날짜도 같아.
그래서 이렇게 이미 뉴스에도 났어요. 북한 애들이 해킹해갖고 비트코인 훔쳐간다는 얘기 이미 나온 사실이에요. 이 음모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벌어진 사실인데 이것도 왜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우파 사람들은. 예? 우파 언론 매체는 왜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하냐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사실인데도 음모론을 자꾸 끌고 가려고 그러죠. 그런 일 없다. 그래갖고 미국 재무부에서 왔잖아요. 가상화폐 이거. CLS 계좌 확인해보자고. 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파리에서 회의까지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왔는데 가상화폐 자금 세탁 뜨고 신경전. 왜냐면 우리나라 정부 협조 안 해주거든요. 그거 왜 협조 안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냥 계좌만 열어보면 되는 거예요. 왜? 이상한 테러 자금의 징후가 포착됐으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하시는 분들 맨날 김정은이 개새끼 욕하고 북한 핵 개발하는 거 욕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거 계좌 까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지금 왜 왔어요? 가상화폐로 자금 세탁해서 테러 자금. 여기서 테러 자금은 대북송금이에요. 그것 때문에 온 거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사하자는 건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파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략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공기 태우고 김정은 사진 태우면 뭐해요? 예? 근본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돈의 메커니즘, 돈줄을 끊어야죠. 돈줄을 끊어야 그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권 교체도 원하시는데 좌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줄을 끊지 않고서 정권 교체가 된다고 보세요? 좌파들이 돈을 가지고 그 돈의 헤게모니로 회사를 세우고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은 국민들도 그 좌파들 회사 안에서 밥을 먹고 사는 생계 구조가 형성되니까 정권 안 바꿉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를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상황까지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좌파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북폭이 아니라 남폭이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자각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안 하죠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도 뭐냐, 미국에서 마약 조직이나 테러 조직의 블랙머니가 흘러 들어갈 수 있어 국제공조를 통한 자금 세탁 방지에 초점을 맞춰서 조사하겠다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공조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지금 안 하잖아. 이거 미국의 메넨데즈 의원도 얘기했죠. 북한 가상화폐 통한 제재 회피 심각히 우려 메꾸더라고요. 얘네들은 팔고 나가는데 우리가 그걸 메꾸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정상으로 보여 가격은. 근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다고요. 그거 다 도망가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IMF입니다. 이 일이 지금 시작됐어요. 우리나라가 조세의 피처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됐어요. 여기 보세요. 아랍에미레이트도 저기 있죠? 임종석이가 갔던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임종석이가 저기 레바논 간 거는 시계 주러 간 것도 아니고 동명부대 위로도 아니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실적에 대한 똥치러 간 것도 그거 다 아니다. 왜? 그런 거 있으면은 엄청나게 떠들었겠죠. 자랑하려고. 봐라 내가 깨끗한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거든요. 돈 세탁이에요. 돈 세탁.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 HS 코드라고 나와 있죠. 북한이 개발한 그 핵미사일 ICBM은요.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중국 제품 많이 들어갔어요. 심지어 통째로 중국 거인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 화성 12호나 이런 것들은 통째로 중국 거인 것 같더라고. 근데 이 기술은 중국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 중국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돈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나갔어요. 네? 중국이 핵 개발을 하는데 그리고 그 핵 개발이 되는 거를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도와준 우리나라 좌파 단체들의 자금줄이 또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다 중국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만들었고 이거를 미국이 HS 코드를 분석해서 찾은 결과 그거란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자금이에요. 이 많은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한 게 비트코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뭐 블록체인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된다.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트코인을 어디에 쓰냐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일반 개인들이 뭐 그거를 뭐 가격 올라서 뭐 얼마 뭐 돈 벌어서 집 샀다. 난 그거 관심 없어요. 저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비트코인 그걸 가지고 돈 거래하고 가격 올려가지고 어디다 돈을 썼냐에 전 더 관심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다
북한에 돈 퍼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본인들은 자각을 하건 자각을 못하건 전부 다 대북 송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좌파들의 자금줄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좌파들이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가 중국을 통해서 북한까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UN 보고서에도 나와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사람을 고용하고 또 걔네들이 금융회사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가져가 돈 세탁할 때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지만 자금 송출 방식에는 무역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돈을 더 많이 웃돈을 줘가지고 물건 사준다 그랬죠. 그렇게 해갖고 한국에 들어온 세탁된 자금을 합법적으로 중국으로 보낸다고요. 그럼 그 중국에 간 돈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고요. 옛날 때 그거 중개줬던 은행 중에 단동은행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미국에서 금융제재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핵과학 인력 키우는데 또 우리나라가 한다 그러지 않나. 미국은 이미 헤즈볼라랑 관련자들 제지한다고 했어요. 예?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지금 헤즈볼라에 개입해버린 거예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헤즈볼라는요, 한국하고 중동을 연결하는 중간 고리입니다. 왜냐? 지금 저기 중동에서 이스라엘하고 이란 싸우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어느 부분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냐면은 이란의 핵 개발이에요. 그 이란의 핵 개발을 누가 도와주고 있느냐?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 북한을 이란이랑 연결시켜주는 단체가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헤즈볼라를 만나는 놈은 테러리스트예요. 그리고 대북 지원단체 이기도 하죠. 임종석이 원래 대북 지원했던 애니까 원래 그 짓 하고 다니는 거야. 아랍에미리트에서 돈 대다 업자 만나고 그리고 레바논 가서 그 아윈 대통령 걔는 헤즈볼라 지지자거든요. 이런 애들 만나면 답은 다 나와 있는 거 대북 송금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핵 개발하려고. 그래서 헤즈볼라랑 접촉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헤즈볼라를 만나서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 돈 세탁이 돼서 테러 자금으로 쓰이는데 그 돈이 맞방으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동이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여러 경유를 거쳐서 북한에까지 자금 조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만드는 핵은 그냥 한국만 위협하는 건 아니라 다시 그게 또 중동에 가서 이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 이스라엘이 방방 뛰겠죠. 그래서 중동에서 나는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문제와 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뉴스를 보실 때 북핵 문제를 보실 때는 반드시 중동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이날 12월 12일이죠. 시진핑 만나기 전 12월 9일날 임종석이가 방문했죠. 그리고 12월 8일 임종석이가 가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갑자기 하루 동안 폭등을 하는 가격이 2,500만 원으로 1비트당.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폭락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온 것도 있죠. 우리나라에. 지나가는데 이게 그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3일 동안 혼밥을 연락에 먹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원래 비트코인은요, 중국 애들이 한국 좌파들 키우는 공작 자금이란 말이에요. 수수료로 주는 거예요. 수수료 보통 검은 거래할 때는 20% 40% 떼어요. 그거 중국은 감안하고 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좌파들이 친중 정책을 펼칠 테니까. 비트코인 가격이요? 중국인 입장에서는 안 띄워도 돼요. 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요, 사람들이 몰린다고요. 돈 세탁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요란하면 큰일 나거든. 중국 입장에서는 조용히 주고 끝나면 돼요. 그냥 여기 뭐 정교조고 뭐 민주노총이고 다 중국 돈 매겨서 자기 편 만들고 수수료 떼주면서, 그리고 나머지 자기는 80%에서 60%만 세탁해서 돌려받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무기 개발하고 다른 데 공작 자금 쓰면 되니까. 근데 그걸 엄청나게 뻥튀기 튀겨갖고 북한을 줘버렸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지금. 오히려 그런 거가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 이거 그냥 계속 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이 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 한 거예요? 1대1로 개발하는데 투자해야 된다. 왜? 공식적인 루트로는 이제 한국의 자금이 해외로 대량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혔습니다. 왜? 조세 회피 지역, 돈 세탁 국가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많은 달러를 해외로 방출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해외 투자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1대1로에 우리나라 정부가 돈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 먹고 와서 제일 먼저 한 소리가 이거예요. 1대1로. 여기도 나오죠? 재외공관장 만찬에서 중국에서 나온 얘기예요. 중국에서. 중국 가서 혼자 밥 먹고 맨날 왕따 나가면서 나온 얘기가 야 1대1로 투자하자. 왜? 중국 돈 세탁 자금을 합법적으로 중국에 보낼 수 있는 길이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대규모 프로젝트 해갖고 한 14조씩 막 쏴주려고 하는 거죠. 한국에 묵혀있는 중국의 검은 세탁 자금들을 죄다 지금 보내려고 이 프로젝트 하려는 거죠. 이거 하면은 난리 납니다. 이거 하면은 아마 미국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봐요. 저거 돈 집어넣는 순간 아직도 한다고 꾸물꾸물 하지만은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저희가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는 진짜 테러 지원국 되는 겁니다. 라트비아도 막혔죠? 이렇게 라트비아가 대북 선거받는 루트였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루트예요. 원래 그 냉전 시대 때 KGB가 공작금 같은 거 해가지고 저기 미국에서 그 첩보 활동할 때 이미 라트비아 은행 썼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라 좌파들이 북한에 옛날부터 대북 선거 했나 보죠. 저 루트를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멘탈컴 미 재무차관이 북과 거래하면은 미국 시스템, 미국 금융 시스템 차단하겠다. 분위기 험하게 나오고 있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미 마카오은행, 중국 단동은행, 라트비아은행은 이미 끊겼어요. 한국이라고 예외인 줄 아세요? 네? 왜? 저 은행이 왜 끊겼는데 단동은행 저거 북한에다 대북 선고받아 걸린 거예요. 라트비아 마찬가지예요. 한국 마찬가지예요. 지금 걸리면은 다 대북 송금은 핵 개발로 다 자금이 운용됐어요. 당연히 미국이 해외 송금 그 은행 그 업무를 끊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요. 네? 라트비아 은행이 2주일 걸려서 망하는데 한국은행 해외 송금 막으면 며칠 만에 망할 거예요. 그래갖고 맨델컴 미국 재무차관이 미국과 북한 중 하나를 택하라 이런 얘기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이상하지 않아요? 북한과 미국 중 하나를 택해라. 여러분 어디 택하실래요? 북한 택하실 겁니까? 미국 택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왜 북한을 합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중국 애들의 제품을 쓰고 중국과 합찬이 된 영화를 보고 왜 중국이 이렇게 해놓은 그러한 기업들에게 돈을 써주자는 거예요? 이 얘기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아까 제가 그 통신사들 얘기했었죠? 화웨이랑 연결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통신을 써서 쓰는 통신 요금,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 스마트폰 게임을 산다거나 아이템을 구매한다거나 카카오뱅크를 이용한다거나 카카오페이를 쓰면은 다 그거는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의 삼성, LG의 핵심 기술을 유출시키기 위해서 기술자들 뇌물 자금으로 쓰이는 겁니다. 메커니즘으로 이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네? 그러면서 백날 그 종북 빨갱이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이미 직감적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는 거니까. 이 메커니즘을 끊어야만 됩니다. 가상화폐 이거 해외 송금 차단한다 그러죠? 우리하고 산업은행 가상 계좌 폐쇄하기로 겁먹었나 봐요. 재무부한테. 미국 재무부한테 겁먹었나 봐. 최근에 국민은행 그 가상 계좌 안 한다고 했다 요즘 막 우리나라 금융청, 검찰 이런 데서 비리 조사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협박하나 봐. 협조 안 한다고. 응? 원래 국민은행만 조사도 이제 모든 은행을 다 조사하죠. 심지어 하나은행 거기는 그거 안 했는데 거기까지도 다 조사해. 왜? 협조 안 하고. 내가 봤을 땐 그건 비리 조사가 아니에요. 비리 조사를 명분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2, 3일 전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한 게 국제금융코민테른입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적으로 엮여 있어요. 심지어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까지도 중국 돈 안 받아먹은 정치인이 없을 정도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이 여태까지 대응을 못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위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지안이라는 사람 아세요? 비트코인 세계 생산 1등 중국인입니다. 우지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스위스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막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 세탁했던 거, 다른 데 했던 거, 아까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막혔어요. 그러면서 얘들이 어디로 가냐? 스위스로 가기 시작.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근데 이것도 참 특이해요. 스위스랑 아이슬란드로 갔는데 그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공부했죠. 근데 그것도 참 특이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그리고 뭐 한간의 소문에는 김정은 나중에 뭐 나라 망하면 아이슬란드로 도망간다는 소문도 접한 적인데 아이슬란드도 지금 이거 가상화폐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자본으로. 중국인들이 다 가상화폐 생산하는데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뽑아쓰다 보니까 그 정전이 될 정도로 지금 비트코인 생산하는데 지금 전기를 뽑아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슬란드예요. 그래서 이미 스위스는 중국 위안화 스와프 제도를 2015년부터 얘기를 해서 이미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번에 스위스랑 스와프 제도를 맺었죠. 금액상으로는 2등이에요. 1등은 캐나다, 무제한. 2등이 스위스. 그래서 스위스가 왜 심각한 문제냐? 세계에서 현금 지폐 중에 가장 비싼 현금 지폐가 스위스 프랑입니다. 1천 스위스 프랑이 한국 돈으로 145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5만 원권 만들었을 때도 말이 많았죠. 돈 세탁하는 거 아니냐, 비자금 주려고 하는 거지 막 해서 말 많았고 10만 원권 나오는 것도 못 만들었잖아요. 근데 스위스 프랑은 그냥 1천 스위스 프랑이 그냥 145만 원짜리. 근데 중국이 스위스랑 붙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미국 애들이 각종 무역 제재도 가하고 금융 제재를 가하면서 돈이 딸리거든. 그 부족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 금융은 누가 지배합니까? 실질적으로 미국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유태인들이죠. 시리아에서는 지금 내전이 일어났어요.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이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슬람이지만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근데 시아파 이슬람이랑 싸우는데 시리아 정부군이 시아파입니다. 이런데 시아파 정부군을 지원하는 게 러시아, 중국, 헤즈볼라예요. 얘네들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해 중국이 시리아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고자 중국군까지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은 적일까요, 아닐까요? 적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은 달러 시스템의 혜택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높겠네. 그러면 중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의 코너에 몰린 거죠. 그러면 중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계의 금융을 쥐락펴락하는 집단이 있는데 크게는 두 개예요. 하나는 유태인, 또 하나가 어딘 것 같아요. 좀 이따 제가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러시아도 붙었고 이란도 붙었고 중국도 붙었어요. 이렇게. 여기서도 커넥션이 보이죠? 가상화폐를 통한 커넥션에 러시아, 이란, 중국이 붙었어요.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 헤즈볼라, 중국이라고 그랬죠. 헤즈볼라는 시아파 이슬람, 이란도 시아파 무슬림. 커넥션이 보이시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얘네들이 반미 정선을 형성하는데 그거를 이용하면서 전쟁에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달러 체계에서 벗어난 비트코인을 가지고 하는데 그 비트코인을 스위스 프랑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러시아의 최고 은행인 스베르방크도 스위스랑 암호화폐 거래한다. 이란도 거래한다. 중국도 거래하겠다. 쫙쫙 연결되는 거예요. 스위스 은행은 누가 예금 줍니까? 바티칸이에요. 자, 그럼 중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중국이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중국이 돈이 없는 중국한테 바티칸이 돈을 왜 꿔줘야 됩니까? 여러분 돈 꿔줄 때 그냥 꿔주는 거 아니죠? 담보를 잡죠? 무엇을 담보로 잡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황이라면 바로 신자예요. 신자. 중국에 1000만 명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을 잡으면은 짭짤한 수입이 생기겠죠. 여태까지는 그 추기경이나 주교를 다 중국 공산당이 지정해 줬었는데 이제는 바티칸에서 직접 지명하게 되는 거예요. 즉 중국은 미국과 금융전쟁에서 코너에 몰리자 카톨릭 돈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담보는 뭐예요? 인구죠. 나 인구 많아. 13억을 카톨릭화 시켜봐. 너 얼마나 돈 많이 벌겠어. 이 시점과 어떤 시점이 또 잘 맞아 들어가냐면은 지금 중국에서 개신교교에 막 때려 부수죠. 하나의 움직임. 그 개신교 신자는 천주교로 가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중국 애들도 돈 때문에 가는 거야, 얘들. 예? 지금 중국에서 신고 안 된 교들 다 때려 부수고 있잖아요. 물론 거긴 여러 가지 이유도 있어요. 개신교 쪽은 친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싫어합니다.
때려 부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다 어디로 가겠어? 그 인구가 가톨릭으로 몰려가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 일 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비트코인 문제가 단순한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만, 그러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종교 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게 지금 카톨릭 국가들이에요. 진할수록 신자가 많은 건데 이것과 커넥션은 같이 움직입니다. 검은색으로 쳐 저 나라는 지금 현재 그 돈 세탁 커넥션이에요. 아이슬란드, 스위스, 러시아, 이란, 중국, 한국, 비트코인으로 연결된.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는 화폐는 뭐다? 스위스 프랑. 달러가 아니에요 이제. 왜? 달러로 하는 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스위스 프랑을 움직이려면 누구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당연히 바티칸. 그리고 나서 스와프도 이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한국이랑 스와프 맺은 국가들이에요. 자, 여기서 색깔이 겹치는 나라가 어디예요? 돈 세탁, 그러니까 검정색과 빨간색이 같이 겹치는 나라. 스위스, 중국, 한국. 미국이 중국이랑 금융전쟁을 한다고 해서 중국을 곧바로 때릴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스위스를 공격할까요? 바티칸을 공격할까? 너무 몸집이 크다고요. 누구 치겠어요? 한국 금융위기 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늘 강의 때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정치인들 뇌물 먹을 수 있다예요. 절대 받아서는 안 될 돈이 있다고요. 그거 왜 받냐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문재인이가 앞으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는지는 이것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걸 걱정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되면 어떡하냐. 걱정 마세요. 우리나라 베트남처럼 안 됩니다. 왜? 미국이 한국 절대 포기 못하니까. 대신에 우리나라는 시리아처럼 될 수 있어요. 왠지 아세요? 미국은 한반도를 절대 안 나가요. 한반도를 포기한 순간 태평양 방어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도 골치 아파요. 일본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자위대라든가 이런 군대 들 개발하면서 국방비 들 쓰면서 경제 개발했던 건데 남한이 무너지면 일본도 군대를 키워야 된다고. 근데 일본이 정식 군대화 되는 건 미국이 또 원하지 않아요. 복잡하게 일이 꼬이는 거예요. 일본이 보통 국가 되는 거는 중국도 원하지 않잖아. 미국도 원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 자위대의 힘을 되도록 배제하면서 미국이 독자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패권 질서를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이랑 같이 하려는 게 원래 목표인데 지금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죠. 그럼 한국이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철수? 안 한다니까요. 시리아처럼 되는 거예요. 시리아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개판되는 겁니다. 네? 금융위기 다음에 전쟁이 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미 군사동맹을 명확하게 맺고 한 파트너로 간다면은 우리는 진짜 미국에서 얘기한 것처럼 15분 만에 짧게 전쟁 끝내고 남북통일 이룰 수 있어요. 왜?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근데 압도적인 군사를 할 때 한 가지 미국이 갖고 있는 단점이 뭐냐? 육군이에요. 한국에 60만 육군이 필요하다고요. 그거 없으면 미국이 폭격은 해도 점령을 할 수가 없다고. 한국 사람들이 가서 태극기를 꼽아야 돼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전쟁이 지저분해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리아꼴 나는 거라니까. 그게 더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동에 살았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중동 살 때 시리아가 사우디아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시리아는 굉장히 개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방적인 게 문제인 것 같아. 시리아는 다른 사우디아라비아랑 다르게 개방적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차도로도 안 하고 뭐 여자들도 대학교 다니고 다 했어요. 참정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좌파들이 들어와서 똥탕 쳐버렸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포기하겠어요? 미국이 시리아를 포기하겠어요? 그 석유가 나는 지역인데 포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전 상태로 가잖아요. 한국은 그렇게 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될 건 베트남이 아닙니다. 시리아예요. 그러니까 시리아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남북 문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요소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친미예요. 근데 그것도 친중 친미가 아니라 반중 친미해야 돼요. 왜? 북한이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중국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친중 친미를 하는 거는 보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왜 빨갱이랑 손을 잡고 보수라는 얘기 하냐는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공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하고 손을 잡아서 북한을 견제한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중국이 왜 그 짓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결론 뭐냐? 이 보시면은 이 미국에서 조사하겠다던 이 6개 은행을요 그대로 우리나라 자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은행이에요. 그러면서 국민은행에 뭐 취업 비리가 있었다는 등 무슨 비리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누가 조사해요? 검찰, 법원, 금융청에서.
계속 조사한다고요. 같은 사건 또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왜? 너 이 새끼 주둥아리 열지 마 이거거든요. 미국 애들 와도 입 뻥끗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국민의 협조 안 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조져버렸죠. 그리고 이걸 누가 지금 TF팀이 합니까? 청와대예요. 그거 왜 하냐는 거예요 청와대가. 청와대가 이런 걸 왜 신경 쓰냐는 거예요 도대체. 찔리는 거 있냐는 거예요. 예? 찔리는 게 없으면 해야죠. 테러 자금에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는 당연히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테러 자금에 움직인다는데. 그리고 중국 전문가들은 여기 워싱턴에서 국제회의할 때도 얘기했어요.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미국은 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백제사까지 얘기하는 거고, 미국은 원해요 통일을. 근데 단 미국이 통일을 반대하는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친중이에요. 친중이면 통일 반대입니다. 미국이 원하는 거는 남한하고 북한이 자연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된 걸 원하는 거지, 그게 빨갱이 국가가 된 걸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빨갱이의 정의는 단순히 북한이 적화한다는 게 아니라 남한도 적화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김정은이는 반중이에요. 최소한. 근데 왜 남한은 친중이 됩니까? 미국이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중국이에요. 중국화예요. 한반도의 중국화. 예?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극단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진짜 남한이 이렇게 친중화 된다면은 진짜 어쩌면은 차라리 북한을 손잡는 것도 나을 수 있겠다. 왜? 북한은 최소한 친중은 안 하니까. 장성택이 때려 죽이는 거 보세요. 장성택이 친중파예요. 예? 너무나도 어이없는 짓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한 쪽에서 친중, 그 다음 친북행위를 하게 되면요, 남북통일 안 됩니다. 그거는 중국이 원하는 바이기도 해요. 왜? 압록강을 맞대고 우리가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에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게 싫기 때문에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싫기 때문에. 북한은 진짜 금방 쓰러뜨릴 수 있어요. 군사시설이 노후화됐어요. 모든 자금을 핵 개발에 쏟아부었는데 핵도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력은 상당히 약한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한국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북통일 안 돼요. 그리고 이미 8.15 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흡수 통일도 안 하고 북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평창올림픽 때는 한반도기 들고 나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말이 논리가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남북통일 안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한반도기 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을 얘기하면서 중국을 같이 오늘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중국에 대한 문제를 전혀 생각 안 하면요, 여러분들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모르는 사이에 적화됩니다. 그리고 이미 적화가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니 91년도에 그 학생운동에서 공부 다 하나도 안 한 그 무식한 대가리도 없는 주사파들이 어떻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냐고요. 능력도 안 되는데. 다 중국에서 뒷돈 대줬어요. 그랬기 때문에 중국하고 제가 산업 안 해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무역 끊어도 돼요. 왜? 중국하고 한국하고 무역하는 사람들은요 다 친중파고 다 매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 때 강의 때도 제안했던 게 무엇이냐, 중국하고 무역 끊어버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지금 반덤핑이나 이런 걸로 지금 무역 보이콧 하잖아요. 그거 먹자예요 차라리. 중국이 그 돈 먹고 세계 2등의 GDP 국가가 됐거든요. 우리 중국에 안 팔아먹어도 돼요. 미국 시장만 먹어도 어마어마한 국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비트코인 갖고 이거 돈 먹으려고 하지 말고, 비트코인 갖고 지금 증권에서 하는 거, 증권에서 지금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 거의 70%가 좌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거래도 하는 거예요. 아니 중국 애들이 비트코인 검은 자금 많을 때 우파 금융권 사람들이랑 거래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우리나라 금융권이 좌파 작용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한국에 계신, 여기 미국에 계신 많은 교포분들도 이 중국에 대한 경각심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보고 중국 문제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저한테 미국 성조기도 주시고 하셨는데, 태극기 집회하는 게 지금 미국의 도움을 받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근데 저거 성추행 같은 거 백날 해봐야 미국은 개입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성추행 갖고 미국이 개입합니까? 그건 내정 간섭이지. 미국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대북송금이에요. 그 대북송금이 핵 개발로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미국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취하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좌파들이 손해봐요. 돈줄이 끊기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정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비트코인 문제를 까야 되고, 비트코인 문제 까지는 순간 여태까지 깨끗한 척했던 그 좌파애들의 모든 금융비리가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